다 막아놨네.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아파트 임장 조금씩 레벨업. 안녕하세요. 아임쪼랩입니다. 오늘은 분당구 세 번째 시간, 바로 정자동의 아파트 임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남쪽 구미동, 금곡동을 거쳐서요, 점점 분당의 중심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참고로 정자동에는 신분당선하고 수인분당선이 만나는 정자역이 있고요. 그 바로 동쪽에 탄천이 남북으로 흐르고요. 지하철역 기준으로는 서쪽, 그쪽에 주상복합들이 있고요. 지하철역 기준 동쪽의 탄천을 건너면은 그쪽이 바로 아파트들이 쫙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들은 대부분 90년대, 즉 구축 아파트들입니다. 정자역 주변에는요, 아주 많은 상가들하고 오피스텔이 밀집해 있고요. 서울 각지로 가는 광역버스들의 메인 노선이 여기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려서 집, 그러니까 아파트들이 있는 동네로 가려면은요, 탄천을 건너야 돼요. 동쪽으로. 그래서 그런지 크고 작은 다리들이 많습니다. 하늘이 꾸리꾸리하죠. 비 올 것 같은데 느낌이 살짝 쎄합니다. 그래도 일단 고고. 오늘의 첫 번째 단지는 느티마을 3단지 공무원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정자역 바로 옆에, 즉 정자역에서 탄천 하나만 건너면 바로 탄천에 붙어 있는 단지인데요. 뭐가 좀 이상합니다. 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현수막을 보니까요, 촬영일 기준으로 딱 일주일 전부터 출입 제한이 된 것 같아요. 아까 들어올 때는 미처 발견 못했는데 입구 차단기 앞에 이렇게 떡하니 출입 통제 입간판이 서 있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서 지난 4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4개월간의 이주 기간을 거쳐서 현재는 모든 세대가 이주를 완료했고요.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단지 내 수목 제거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느티마을 3단지 공무원 아파트는요, 1994년 11월 준공, 그러니까 30년 차죠. 2023년 기준으로 12개 동이고 777세대였지만 포스코 건설 리모델링 후에는 103세대가 증축되어서 총 873세대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2010년 9월 1일 조합 설립 후에 이주 완료까지 13년 정도 걸렸네요. 전용 58 기준 매매 최고가는 22년 3월에 13억 5천만 원 기록이 있고요. 역시 전용 58 기준으로 전세 최고가는 23년 5월에 7억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 최고가는 사실 조금 이상해요. 전세 최고가가 평균 2억에서 3억 정도로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7억이니까요. 근데 암튼 입지는 정말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정자역에서 내려서 정자교 다리 하나만 건너면 되는 거니까요. 도보 3분 거리예요. 초역세권이죠. 그리고 정자역에서 강남역까지는 16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나와서 강남역까지 30분도 안 걸리는 교통 깡패 입지입니다. 더불어 성남 신기초등학교하고요, 정자중학교에 딱 붙은 초중품화예요. 신기초등학교는 그냥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정자중학교까지도 3분 거리입니다. 참고로 신기초등학교는 학생수 614명, 학급당 학생수 24명으로 학급당 학생수는 요즘 기준으로는 많은 편에 속합니다. 탄천이 바로 옆에 흐르고 정자역 상권 코앞에서 이용할 수 있고, 학교 가깝고, 경부고속도로 가깝고, 입지면에서 하나 빠지지 않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 같죠. 리모델링 끝난 후에 여기 모습을 한번 그려보니까 부럽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느티나무 4단지 공무원 아파트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3단지하고 마찬가지로 이주가 진행 중에 있어요. 이주 마감 시간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1994년 11월 준공이고요. 16개 동이고 1006세대예요. 전용 5구 기준 매매 최고가는 23년 8월에 12억 기록이 있고요. 전세 최고가는 13년 4월에 2억 3,200만 원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역시 포스코 건설 리모델링 후에 143세대가 증축되어서 총 1149세대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는 2015년 9월 25일에 조합이 설립되었고요. 3단지에 비해서 약 5년 정도 빠르게 리모델링이 진행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8년 정도면 빠른 거죠? 쪽문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2주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넘었는데도 아직 주차된 차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입니다. 사실 새로 살 집을 구해서 나가는 게 쉽지는 않죠. 더군다나 근처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있는 그런 가정이라면은 여기 근처로 집을 구해야 되니까요. 아무튼 여기 4단지도 성남 신기초등학교 배정이고요. 아까 들어온 쪽문을 통해서 이동하면은 초품화라고 해도 이상할 거 전혀 없습니다. 정자역도 5분 내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이렇게 3단지, 4단지가 나란히 리모델링이 끝나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면 부럽죠. 자, 이제 조금 더 동쪽으로, 그러니까 정자동의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솔마을 4단지 주공아파트입니다. 한솔마을 7단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4단지, 7단지는 연결이 되어 있고요. 사람하고 차량 모두가 왕래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1994년 5월 준공이고 17개 동이고 1651세대예요. 작은 평수로 구성된 전세대 복도식 아파트고요. 가장 세대수가 많은 전용 3호, 그러니까 15평 기준 매매 최고가는 22년 4월에 7억 5천 기록이 있고요. 전세 최고가는 21년 7월에 3억 8천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입구 쪽에는 우리 어렸을 때 봤던 자동차 커버 씌운 차들이 좀 보이는데요. 진입로부터 길 양쪽으로 주차가 빽빽합니다. 주차 레벨 빨간불이에요. 여기는 세대당 주차 공간이 한 대 미만이라서 그런지 주차장에 여유가 없습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주차할 수 있는 모든 공간마다 주차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 관리 관련해서는 아파트 커뮤니티에 여러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우리가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호객노노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걸로. 아까 봤던 이 어린이집을 다시 보니까 예전에는 다른 이름이었던 것 같네요. 많이 낡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단지 내에 이렇게 어린이집이 있는 게 어디예요? 여기서 정자역까지는 한 10분 정도 거리라서 걸어 다닐만 하고요. 초등학교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한솔초등학교 배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4단지 역시 초품화예요. 근데 여기 한솔초등학교는 전체 학생 수가 109명에 학급당 학생 수도 13명이에요. 매우 작은 규모입니다. 준공 30년 차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시화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이슈는 없는 것 같고요.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만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문 쪽으로 쭉 나오면 아파트 상가들이 있고요. 영상에는 안 나왔는데 정문 앞 길 건너에는 파크타운 롯데 삼익 아파트랑 붙어있는 내정중학교가 거기에 있습니다. 초중 고등학교가 다 모두 가깝게, 매우 가깝게 위치해 있어서 아이들 학교 보내기에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볼 아파트인 한솔마을 3단지로 가는 길입니다. 길 건너 푸른마을부터는 순회동인데요. 저기 순회동은 다음 주에 가봅니다. 키가 큰 가로수들은요, 일기 신도시에서 자주 볼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 가로수들은 좀 멋있습니다. 아주 그냥 똑바로 쭉쭉 뻗어 올라간 게 제 키하고는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미안하다 아들. 한솔마을 3단지 한일 아파트. 1993년 10월 준공이고요. 7개 동 416세대입니다. 전용 8사 기준 매매 최고가는 2022년 3월에 14억 1,800만 원 기록이 있고요. 전세 최고가는 21년 11월에 8억 2천만 원 기록이 있습니다. 저 앞에 사거리에 있을 때만 해도 비가 안 왔었는데 아파트 입구에 오니까 딱 비가 내립니다. 여기 정문길 건너편은 순회동이에요. 이렇게 출입구 바로 앞까지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주차 레벨 빨간불. 인도 한쪽이 공사 중이었는데요. 이거는 성남시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보도블럭하고 포장공사를 하고 있었던 거였네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열일 하시는 걸로.
이렇게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램프에도 주차가 되어 있고 아직 정자동 아파트 몇 개 안 보긴 했는데 지난주에 봤던 금곡동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주차가 힘들어 보입니다. 비가 완전히 폭우가 쏟아지는 거라면 임장을 중단했을 텐데요. 아직은 좀 맞을만 합니다. 여기도 어김없이 보이는 분재연. 역시 큰 파도에는 올라타야 하는 법이죠. 옆에 현수막을 보니까 한솔마을 1, 2, 3단지가 통합해서 재건축 준비를 하고 있네요. 비가 계속 옵니다. 제 몸이야 뭐 젖어도 말리면 그만인데 카메라가 젖을까봐 걱정이네요. 안쪽으로 쭉 들어가니까 옆 단지, 그러니까 한솔마을 2단지로 이어지는 길인데요. 여긴 차량 통행은 막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정자역까지는 도보로 약 15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날씨가 좋을 때야 뭐 걸어 다닐만 하겠죠. 그런데 춥고 더울 때는 조금 버거울 수 있는 거리입니다. 초등학교는 특이하게 바로 옆에 정자동 주소지 그 한솔초등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길 건너에 순회동이 순회초등학교 배정입니다. 저 순회초등학교는요, 학생 수 1084명에 학급당 학생 수가 27명으로 학생이 엄청 많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단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순회중학교하고 내정중학교로 배정된다는 거거든요. 이 두 학교가 각각 분당구 전체에서도 학업 성취도 1, 2위를 하는 학교입니다. 엄마 아빠는 지하철역까지 좀 걸어 다니더라도 내 새끼는 공부 잘하는 학교에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 당연히 있잖아요. 맹모가 생각나네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식이 맹자가 되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애들이 장래 희망에다가 맹자 이렇게 쓰면 선생님이 학부모 면담 부르신.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버스 정류장에 피신해 있습니다. 진짜 비 많이 와요. 여름인데 좀 춥고요. 우산도 없고 돈도 없고 배도 고프고. 비를 뚫고 이동한 다음 아파트는 한솔마을 1단지 청구 아파트입니다. 1994년 4월 준공 14개 동 858세대입니다. 전용 84 기준으로 매매 최고가는요, 21년 9월에 14억 기록이 있고요. 전세 최고가는 21년 10월에 8억 기록이 있습니다. 저기 정문 쪽의 상가는요, 투 부동산, 원 인테리어, 원 미용실, 원 편의점 플러스 학원, 즉 대한민국 아파트 상가 스탠다드 조합입니다. 세탁소가 빠졌네요. 여기 아파트 입구 맞은편은 산이에요. 어차피 내려와야 할 길을 힘들게 다리 아파가면서 올라가야 하는 등산이라는 노동을 소중한 시간까지 버리면서 할 수 있는 바로 그 산입니다. 아까 편의점에서 우산 하나 살까 했는데 7,000원 달라길래 그냥 나왔습니다. 저야 뭐 이왕 맞은 비 계속 맞아도 되는데 카메라가 젖을까봐 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 이것도 생활방수 정도는 되는 제품일 테니까 절대 7,000원이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니. 일단 단지는 깔끔해 보입니다. 오늘 봤던 단지들 중에서는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동강 거리도 넓고 관리도 잘 되어 보이고요. 저 앞쪽에 보이는 2단지 LG 아파트는 저기는 대형 평형만 있는 곳이라서 우리 채널하고는 어울리지 않아서 안 갔습니다. 쪼렙은 적어도 84 타입은 있어야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었고요. 우리 형편에 괜히 큰 집들 있는 단지 가서 뭐 하겠습니까? 뭐 큰 집 좋은 거 뭐 직접 가봐야 아는 것도 아니고 뭐 가서 보면 당연히 좋겠죠. 뭐 근데 뭐 그거 좋다고 살 수 있는 돈이 당장 있는 것도 비가 좀 잦아드나 싶었는데 점점 많이 오네요. 여기서도 정자역까지는 도보 20분 정도 걸립니다. 초등학교는 불정초등학교 배정인데요. 학생 수 773명에 학급당 학생 수 24명으로 여기 불정초등학교도 학생 수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단지 내에 군데군데 경사가 있는 편인데 그래도 길이 반듯반듯하고요. 탁 트여 있어요. 그래서 시원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전체 동 중에서 64 타입 3동만 복도식이고요. 나머지는 다 계단식 구조입니다. 다음 단지로 가는 중에 빗줄기가 너무 굵어져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기 햇빛 가리는데 저기 서 있었는데 구멍이 뽕뽕 뚫려 있었어요. 그래서 비가 다 새더라고요. 이대로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할까 하고 카톡 택시 불렀어요. 그런데 잡히지도 않고
일단 바로 옆에 보이는 다음 단지 상가로 피신해서 한 20분쯤 기다리니까 빗줄기가 조금 약해졌습니다. 다음은 한솔마을 5단지 주공 아파트입니다. 1994년 10월 준공이고요. 12개 동이고 1156세대예요. 여기는 전용 7사가 가장 큰 타입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작은 평형으로 구성된 복도식 아파트고요. 그 중에서 세대수가 가장 많은 전용 4일, 그러니까 17평 기준으로 매매 최고가는 21년 9월에 9억 6,500 기록이 있고요. 전세 최고가는 21년 2월에 3억 2,500 기록이 있습니다. 정문 입구 쪽에 상가 쪽이 아래에서 비를 좀 피했습니다. 입구부터 리모델링 관련 현수막이 보이고요. 건물 외관은 오늘 처음 보고 왔던 느티나무 3단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역시나 구축답게 주차장은 꽉 차 있습니다. 여기도 일단 주차 레벨 빨간불. 직장에서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니면 뭐 주말에 외출했다가 집에 왔는데 주차할 곳이 집 앞에 없으면 참 답답하죠. 그 주차 스트레스 때문에 멀쩡한 자가용 놔두고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아까 정문 기준으로 정자역까지는요, 도보 15분 정도 거리고요. 여기 한솔마을 5단지 주공은 한솔초등학교 초품화입니다. 찻길 건너는 거 없이 도보 5분이면 도착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솔초등학교는 학생 수 109명, 학급당 학생 수 13명의 작은 규모입니다. 사실 저희 때는 한 반에 50명에다가 오전, 오후 반으로 나누는 데도 있었거든요. 그때하고 비교하면은 학생 수 기준으로는 우리 때 학급 2개가 지금은 학교 하나인 셈이네요. 오잉? 처음 보는 디자인의 단지 배치도 발견했습니다. 참고로 한솔마을 5단지는 2021년 2월에 리모델링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이 승인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는 아직 이렇다 할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후문까지 걸어오다 보니까 어느새 비는 다 그쳤어요. 아까 택시가 안 잡힌 게 오히려 다행이네요.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한솔마을 6단지 주공 아파트입니다. 여기 한솔마을 5단지 후문하고 한솔마을 6단지 후문이 서로 마주보고 붙어 있습니다. 여긴 차량 통행은 안 되지만 사람들 왕래는 가능한 그런 구조고요. 1995년 6월 준공이고요. 12개 동이고 1039세대입니다. 5단지하고 마찬가지로 전용 37, 39, 58로 작은 평형으로 구성된 복도식 아파트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세대수가 많은 전용 37 기준으로 매매 최고가는 2021년 8월에 7억 5천만 원 기록이 있고요. 전세 최고가는 21년 1월에 4억 1천만 원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후문 상가들 중에서 이 공판장 간판은 요즘 정말 보기 힘든 간판 같아요. 요즘 애들이 공판장이 뭔지 알라나? 거기에 빛바랜, 문구, 완구, 판매 현수막까지 여기 완벽한 레트로입니다. 그리고 여기 현수막이 좀 걸려 있는데요. 하나씩 볼까요? 리모델링 사업 추진 기원 현수막. 여기도 리모델링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죠? 다음 현수막은 리모델링 공공지원 신청 관련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2021년 10월에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단지로 선정되었고 현재는 안전진단 비용 지원이 가능한 단지로서의 자격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전 세대 복도식이고요. 정문에서 정자역까지는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고 한솔초하고 한솔고등학교에 붙어있는 초고품화입니다. 게다가 이 단지는 스세권의 킹세권이에요. 단지 앞 사거리 건너면은 바로 스타벅스하고 버거킹이 있습니다. 갑자기 배고파지네요. 비도 맞았고 춥고 배고프고 29년차 아파트치고 외벽이 상당히 깔끔하죠. 새로 도색한 지 오래 지나지 않은 것 같아요. 색 조합 깔끔하네요. 주차난 이슈야 뭐 정도 차이일 뿐 구축 신축 가릴 거 없이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주차 걱정 안 하려면 단독주택 짓고 살든가 해야겠죠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파트에서 살다가 아파트에서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주차 걱정하면서 살아가야 할 수도 있겠네요. 차를 팔아버리면 걱정할 일도
자, 이렇게 정문 쪽으로 쭉 나가면요. 양쪽으로 구축 아파트 치고 작지 않은 규모의 그 상가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정자동의 아파트들을 돌아봤습니다. 아직 볼 단지들이 더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거 다음 주에 계속 보기로 하고요. 오늘 본 정자동 아파트들의 느낌은요. 뭐랄까, 입지 조건이 너무너무너무 좋아서요. 낡은 건물들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딱 그 표현이 어울리는 곳 같습니다. 정자역하고 가까운 단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제일 안쪽 단지에서도 정자역까지 걸어가서 지하철을 탄다고 해도 강남역까지 1시간 내로 갈 수 있고요. 분당 최고의 학교들이 곳곳에 있고 탄천 산책로 있고 불곡산 등산길까지도 있고 더군다나 리모델링까지 들어가는 거죠. 확실히 좋죠. 뭐 비싸서 그렇지.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정자동의 남은 아파트들 계속해서 임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